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이 따르게 하는 습관이란 책입니다. 김진호 지음 북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를 만드는 건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돈이 나를 따르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부자의 마음과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마음과 습관을 가지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다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유해지고 난 후의 상태를 목표로 정하고 그대로 따르면서 돈을 잘 알고 진심으로 좋아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면에서부터 변화해야 하는데요. 이 책이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돈에 대해 공부해 본 적 있는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결혼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야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 다른 생각 말고 직장 꾸준히 다녀서 번듯하게 살아라. 월급만 잘 모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세상이 건넨 말들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정년까지 다니면서 수입을 대부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이런 말을 듣잖아요.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재물을 아껴야 한다. 바로 이런 근검 전략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고요. 누구나 결혼을 하기 위해선 결혼 자금이 필요하고 살 집이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필요에 의한 결과만 생각하지 돈을 모으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저자분 역시 3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근검절약해서 알뜰살뜰 모으면 된다. 이런 것만 부모님에게서 또는 주변에서 이렇게 듣고 자랐던 것 같은데요. 2013년에야 돈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재테크가 아니라 돈 자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거울에 비춘 것처럼 돈은 자기 생각이 반영된 채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돈과 긍정적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삶을 살든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어떤 일을 할 때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익숙하다고 여겨왔던 틀을 완전히 깨부셔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나 스스로 그린 그림대로 삶을 가꿔야 한다.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돈이 없다고 주문을 거는 사람들. 이건 너무 비싸. 우린 흔히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접할 때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한다. 이는 곧 나는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누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게서 멀어져 줘.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결핍을 말하면 결핍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하루 중 수차례 한 말은 주문이 되어 뇌리에 박히고 현실은 말한 대로 된다. 돈에게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면 분명하게도 돈이 내게로 끌려온다. 돈도 감정이 있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른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주는 대상에게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이치다. 통장에 잠깐 찍혔다 사라지는 월급. 마이너스를 메울 수가 없어. 성과급 받을 때나 숨통이 트이지. 평소에는 계속 마이너스야. 이런 일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마이너스가 생기면은 이걸 메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말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가지고 시작할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도록 해선 안 된다. 반드시 흔적을 남기도록 하자. 의미 있는 흔적은 내게 남아 자산이 된다.
자산이 되는 경험을 해보자. 남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마이너스를 늘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진짜 나 자신으로서 살아야 한다. 나만이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서 일가를 이뤄야 한다. 그때까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기에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잠시일 뿐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는 반드시 큰 수익이 되어 돌아온다. 돈, 구속받지 않는 자유. 돈은 당신의 삶을 자유롭게 만든다.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고 재능에도 걸맞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에 마음껏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돈이 있어야 돈이 인생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당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당신은 휴식을 취하고 인생의 다양한 영역을 챙길 수 있다. 당신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사귀고 싶은 사람을 사귈 수 있게 된다. 돈이 있으면 당신은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은 필요에 의해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 돈은 곧 권한을 의미한다. 돈이 있으면 당신은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들과 쉽게 사귈 수가 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능력보다 적은 성과에 만족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돈은 생물이야. 돈과의 관계에서도 밀당을 하듯 긍정적 상호작용을 해야 돈이 내게 끌려온다.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처럼 돈이 살아있음을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냐, 평생 먹고 살게 해주는 가치 창출 수단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돈은 생물이다. 그것도 냉정한 생물이다. 흔히 돈은 물과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유한 자에게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돈이 자신을 통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사람들이 원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유한 가치를 얻어가기 위해 나를 찾아와 가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커도 작은 집, 작아도 큰 집, 무슨 뜻일까요? 제 생각에는 저자분이 돈을 벌어야겠다, 부자가 되어야겠다, 돈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투자를 하시다가 큰 손해를 봤을 때,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목도 부모님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들고 나는 집의 크기는 집이 넓으냐 좁으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바로 집을 얼마나 큰 공간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친구 어머니는요, 18평에 사신대요. 표면적으로는 18평이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넓지도 않은 집에 사람들이 늘 북적인다는 거죠. 자녀는 물론이고 친구들이 늘 그 집을 드나들고요. 또 친구 어머니도 자신의 친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이웃분들도 부르고 그래서 자녀와 친구, 지인들을 늘 생각해서 맛있는 반찬을 해서 나눠주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차 마시고 대화하면서 항상 북적북적북적 손님들로 북적북적 했다는 거죠. 먼저 베풀면서 내 것을 남에게 주기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은요. 작은 집에 살아도 수많은 사람이 그와 만나길 바란다는 거죠. 작은 집이 사람들로 커진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면서 아끼지 않았기에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작은 집은 오히려 더 큰 집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저자분의 어머님은 29평 전셋집에 사셨는데요. 마음이 아파서 상처가 너무 커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로 굉장히 손해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땅도 좀 팔아서 빚도 갚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9평 되는 전셋집으로 옮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투자에 실패하고 나서는 이제 암에도 걸리시고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남한테 베풀 여유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살던 집을 전부 다 팔아서 처분을 했으니 그리고 나서 29평 전셋집에 살고 계시니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큰 집에 사셨어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집처럼 느끼셨던 거죠. 현금으로 광주에 집을 사서 이사 올 정도로 일정 수준의 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길 꺼리셨다고 합니다. 2013년에 이사를 하고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가두고 있던 빗장이 풀렸고요. 수많은 친척과 지인들이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부자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비교적 풍족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작다고 느낀다. 똑같은 현실을 직면하고 살지만 누군가는 받기 전에 베풀고 누군가는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만약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뒤돌아보는 나쁜 습관의 사슬을 어서 빨리 끊어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아마도 저자분께서는 어머님이 투자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암에 걸리시고 머리숱이 다 빠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옆에서 지켜봤을 테니까요.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은데요. 뒤돌아보는 나쁜 습관의 사슬을 어서 빨리 끊어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병도 낫고 더 건강해지고 그러고 나서 돈을 벌면 되겠죠. 모든 것은 마음이 창조한다. 마음속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이 세상에 나를 어떻게 투영시킬지를 결정한다. 내면에서부터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살아보자. 마음에서 생겨난 부자 마인드가 현실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건 내면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돈 공부를 먼저 한다. 부를 원한다면 부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 다른 생각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 부의 원천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돈을 보면 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찾아야 한다. 부의 원천이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부를 끌어당기는 돈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야 한다. 어떤 분야에 있건 학습을 멈추면 성장 또한 멈춘다.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관찰하자. 돈을 쫓지 말고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공부해야 한다. 부의 원천인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진짜 무엇을 바라는지 마음을 열어 알아보자. 욕구를 만족시키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제공하고 부의 흐름을 창출해야 한다. 이 책 속에는 여러 책 속에서 뽑은 좋은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짧게나마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는데요. 돈을 이해하면 결국 좋아하게 된다. 돈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원하는 만큼 모아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기 위함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시선이다. 내 마음이 가난을 향하고 있는지 풍요와 부유함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람은 마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신경을 쓰게 되고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보이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행동하게 된다. 이해하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마음은 전해지기 마련이다. 이는 사람과 돈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돈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로 간다. 돈에게 돈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가득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돈에게 내 마음이 전해줄 수 있는지 더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